예술성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혼자 힘으로 아름다움의 본질을, 그리고 자신이 가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참으로 중시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들은 주변 세계에 대한 더 예리한 관찰자와 진가를 알아보는 식별자가 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아름다움의 이상이나 이상적인 형태를 알아보고 그것을 바로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는 북극성으로, 즉 자신을 인도하는 빛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예술가 자체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미적 감각 능력을 다듬고 형성해서 그 감각을 예술, 정치, 경제, 구조 또는 기타 생활 분야에 관련하여 영감을 주는 이상과 비전에 대해 봉사하게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형태나 발상에 대한 탐색은 이들에게 강력한 관능적인 천성이 있어서 이들의 물리적 감각과 인식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예리한 정신 상태를 개발하는 과정도 수반합니다. 더 구별하게 됨으로써 이들은 자신이 소중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그 능력이 없으면 이들이 이상에 대한 개념을 적합한 수준의 완벽함으로 연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자신에게 중대합니다. 일단 이 개념이 개정되면 이들은 땅끝까지 그 개념을 따라갈 준비가 되지만, 그런 추적은 자신의 이상에 대해 냉정하고 거리를 두는 비전이 유지된다면 길들여야 하는 무질서한 엄청난 열정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름다움의 이상형을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움을 알아채고 그것을 찾는 데 수년을 보낼 것입니다. 여타 사람들은 꽤 일찍이 그것을 발견하거나 형성해내겠지만 관심과 헌신이 시들해지기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런 이상이 삶에서 구현될 때까지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의 탈바꿈을 성취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술성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여타 사람들보다 더 천성적이고 자발적이며 개방적인 에너지를 지닌 본능의 피조물로 이번 생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할 때 이들은 자신을 재창조하기, 즉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발명하는 창조자가 되기 쉬우므로 이들의 인생 과정은 전면적인 탈바꿈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새로운 페르소나는 대개 이들에게 더 세련된 수준의 미적 및 사회적 상호작용하도록 허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타고난 원시적 힘은 경시될 것이 아니라 영적 심리적 성장을 위한 세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상화된 비전이 자신에게 작동되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자기 자신을 뿌리내리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이상을 갖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그 이상을 생활화해서 그것이 작동하는 것 또한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의 노력은 빈번히 이들의 인생 이슈가 해결되는 주된 무대입니다. 놀랍지 않게도 이들은 자주 자신이 음악, 영화, 그림, 문학 또는 기타 창조적 분야인 예술계에 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외에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제한받는 단순한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며 이들의 창조적 에너지는 집에서 한가한 시간에 취미를 추구하고 자녀나 애완동물을 키우며 이국적이거나 오염되지 않은 자연 풍경을 찍기 위해 여행하고 물건을 수집하거나 복장과 행동 스타일에 관심을 두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술한 과정 중 다수가 열정에서 신미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를 수반하므로 이것들 중 일부는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더 성숙해진 배경에서 일어납니다. 몇몇 탐정이 이들에게 가시화할지도 모릅니다. 불운하게도 본능적인 것을 세련된 것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는 그런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바로 그 이상주의와 불일치할지도 모르는 일정 정도의 피상적임, 심지어 부정직이나 교활함을 수반할지도 모릅니다. 과도한 이상주의 또한 여기에 큰 문제가 되므로 특히 자신의 이상이 지나치게 엄격한 임무 제조기가 된다면 이들이 가족 운영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실용적인 문제에 효과적이 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상생활에 대한 더 실제적인 접근법은 완벽에 대한 무익한 열망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목표가 이상을 유지하게 하는 것, 즉 완벽한 비전에 따라 살려고 시도하면서 동시에 삶이 불완전함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을 기억하기는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달성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상에 매달림으로 많은 좌절감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들은 결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허락할 수 없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빈번히 조급해하고 비현실적인 이들은 그런 태도에 빠져버려서 평소에 훨씬 단순한 발상조차 구현할 수 없음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친구들과 가족은 원시적인 이들의 직설적이고 정직한 접근법이 더 고상한 채하며 기본 책임을 소홀히 하는 접근법으로 바뀌는 것을 본다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인들은 이들이 거칠든가 세련되다는 것에 항상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들보다 더 검소한 사람들은 이들을 가식적이라고 바라보고 더 세련된 사람들은 이들을 풋내기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이들을 가장 도와주고 지지해줄 사람은 바로 이들의 열정을 이해해서 삶에 대한 더 조화로운 접근법을 소개하는 형태로 도움을 제안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들에게 사회적 우아함이나 훌륭한 외교의 예술을 가르쳐주는 친구와 연인입니다. 자신의 떠들썩한 인격을 맞닥뜨려서 마스터하고 자신의 능력과 세상 자체에 관해 더 인내하고 현실적이 되도록 도움받는 것이야말로 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훨씬 더 불안하게 하는 경험 쪽으로 이들을 흥분시키거나 불러일으키는 누구라도 피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순진한 흥분을 향한 충동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슈 중 일부는 관계를 수반할 것입니다. 어쨌든 붙들리거나 갇히는 것을 선천적으로 혐오하는 이들은 친구와 연인의 소나기에서 언제나 빠져나가는 듯 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대한 관계 문제가 맞닥뜨려질 것입니다. 첫째, 이들이 배우자나 친구, 교사, 동무 역할을 과하게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인간에 불과한 그들은 이들이 이상화한 역할에 부응하는 데 실패함으로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둘째,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은 느긋해진 자신의 기준이 고착될까봐 두려워서 하나에 전념하는 예술에 완전히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밀한 골칫거리를 길들이는 효과에서 가장 이익을 얻을 사람은 바로 이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목적을 높게 세우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고수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존중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며 많은 부분을 용서하는 법을 체득하는 이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들의 흥분하기 쉬운 천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이상적인 탐구를 길러줄 경험과 사람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오르락내리락하기를 삼감으로써 감정적으로 평화로운 고원에 도달하는 것은 웰빙의 필수적입니다. 건전한 식단을 따르는 것도 적지 않은 웰빙이지만 요가, 명상이나 기타 균형 잡힌 요법을 통해 이들은 개인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영적 가치를 잘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또 다른 도전은 적절한 때, 특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존재하도록 의도할 때, 그리고 단순히 상황이 일어나게 할 때에 관한 좋은 타이밍 감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펼쳐질 적절한 때라는 카이로스 기회의 신에 대한 느낌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은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율해서 오는 웰빙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들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영감과 지원을 위해 자신의 기초적이자 기본적인 인격, 그리고 삶의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아마도 예술성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깎아내고 다듬어져야만 비로소 깎은 면과 정교한 기하학적인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새로 채굴되어 거칠고 귀중한 원석에 가장 잘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 일부는 기회고 일부는 영감인데, 이는 고된 작업과 상상력의 마법적인 융합하기입니다. 결국 이들의 여정은 개화를 위해 미개함을 단념하고 동물성을 버리고 천사성을 취하며 인간성을 버리고 신성을 취하는 것에 비유될지도 모릅니다.